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자, 대표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 텐데, 대표 1번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인수분해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되겠고요. 자, 뭘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우리 성윤아. 누가 봐도 1이네요. 누구 봐도 1이죠? 그래서 이제 1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고, 1이 이제 근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얘를 x-로 나눠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찾으면 되겠죠? 조리제법을 쓰죠?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0. 근데 0도 많이 빼먹어서 애들이 또 실수 많이 합니다. 가끔. 그래서 1차 함계수는 마3, 상수항을 2로 해서 이제 1로 조립제법을 써서 1, 1은 1, 1,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서 0 나오면서 나오죠. 몫이 나오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여기 인수분해가 또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결론은 1이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1은 뭐 중근이라고 표기해 줄까요? 나름대로. 안 써도 뭐 틀렸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뭐, 다 잘 풀겠죠? 오픈 사람 없을 거고. 2번도 이제 4차 방정식이 되겠죠? 최고차항이 4차가 되는 이러한 이제 4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보통 이제 1을 많이 주는데 얘도 1인가요? 2인가요? 1은 안 된 것 같고요. 2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1은 안 되네요. 보통 이제 2로 가면은 16, 8, 4, 32, 4, 2, 8, 2 더하기 6 해서 딱 되네요. 0이 됩니다. 2가 이제 근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1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2로 이제 조립제법을 가는 거죠.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제 망했다. 라고 할수 있고, x-1로 인수분해가 되면 3차식 얘가 나오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한 번 이제 더 가야 되죠. 이번엔 3인가요? 느낌이 3인 것 같은데? 3인 것 같아요.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9, 28,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 나오네요. 그래서 3으로 또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3일은 3, 1, 3일은 3, 1, 3일은 3. 결론은 x-2, x-3, 요거 쓰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내가 보니까 근해공식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는 x가 2, 그 다음에 또는 x는 3,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근해공식을 써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허근을 쓸 수가 있게 됐다. 뭐 이런 인수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은 뭐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245번 같은 거는 245쪽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두근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두근을 대입하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A, B를 구하게 되면 뭐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굳이 풀어주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3차, 4차 방정식이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공통부분이 있는 걸로 약간 느낌이 인수분해 파트로 온다는 그 느낌으로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대표 2번에 1번에 보면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주면서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3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줬죠?
여기서 이제 뒤에다가 얘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2를 시켜서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뒤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죠?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도록 예쁘게 줬어요. 인수분해하기 참 좋게 줬죠? 이제 누가 봐더라도 얘를 이제 A로 치환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거죠. 깔끔하잖아요. 이건 깔끔합니까? 그죠? 그럼 이제 A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 원래 돌아가는 거죠. A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1반 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겠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근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하고 2라는 글이 나오겠고 여기서 뭐 나오죠? x가 2분의 3 뿔마 루트 9 빼기 5니까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환하는 문제, 뭐 쉬운 문제죠. 사실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문제들이죠. 틀리면 공부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는데 혼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좀 문제 심각해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뭐 다시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얘도 치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전기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더해서 같아지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렇게 이제 전기를 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치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전기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전기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은 0이 돼서 이제 a로 치환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6은 0이다. 크로스 인수분해 된다겠죠? a제곱 마이너스 11a 24에서 36을 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100%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되는 거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a 자리에다가 다시 x제곱 더하기 2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수분해가 그래도 되네요? 안 되나? 얘가 안 됐네요. 어허, 그래 오실 써야 되네. 될 줄 알았더니만. 안타깝지만, x가 짝수분해 오시면 마이너스 뿔마 루트 13이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에요? 이제 x가 마이너스 1, 이제 중근이 같겠네요. 얘는 이제 중근. 이렇게 이제 풀면은 되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치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죠? 보기차식인가요? 보기차식이랑 상방방정식이 나왔네요. 그지 같은 놈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중학교 때도 심화 문제집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는 잘 내지가 않겠죠. 왜냐면 이제 중학교랑 겹치니까 뭐 굳이 뭐 쉽게 내도 되긴 하겠지만 잘 안 내세요 선생님들이. 중학교랑 겹치는 부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 1번부터 봅시다. 깔끔하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36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보기차식인 거를 이제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됩니까? 네. 당연히 된대요. 뭐로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된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9를 곱하러 굳이 뭐 치환하지 않더라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곱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제 합차로 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주면 뭐 틀릴 확률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뭐 틀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쓸 때 이제 뿔마를 한꺼번에 쓰죠. 이렇게. 뿔마,
x는 뭐 뿔마 3이다. 이렇게 근들이 적어줄 수 있겠죠. 뭐 다 맞겠죠. 자, 2번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고 보기 차식인데 그럼 이제 또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플러스 쪽으로 할 것이냐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것이냐 봤더니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만 해주면 딱 되죠. 안 되죠? 요거 잘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뭐 보자마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곧바로 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게 묶여지잖아. 이게 묶여지는 방법이 플러스로 가든지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x제곱의 제곱이고 얘가 이제 뿔마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가운데 게 이게 x 4제곱이랑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결론은 이제 이쪽은 맞춰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가운데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뭐가 나오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2x 제곱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려면 5x 제곱을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 묶여지죠. 이게 아닌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니까 x 제곱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제곱식 묶여지잖아. 이렇게 제곱식 묶여진 대로 가는 거죠. 합차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돼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안 되면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당연했지만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걸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걸 낸 다음에 푸세요 그릇을 하니까 다 되는 것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모든 보기 차식을 사항이나 상수항이나 하는 거 완전 제곱식 나와요.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다 찾아봤죠. 만약에 찾아서 더 있었으면 우리가 더 배웠을 거예요. 슬프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배워요. 우리가 배웠던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왜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정식 하나 제대로 못 풀고 인수분해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뭐 진짜 그래요. 3, 4방정식부터 못 풀어요. 그래서 3.5씩 못 푸는데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되게 뭐 사람들이 되게 똑똑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앞에서 이제 천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살고 있는 건데 없었으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도 없었을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겠죠.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핵폭발이 나가지고 이제 핵전쟁이 나가지고 다 문명이 사라지면 우리가 재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뭐 나나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가능하겠어요? 뭐 자동차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전기나가 제대로 만들겠어요? 전기 정도는 저는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발전기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이제 과거의 야생인 시대로 돌아가면 너무 슬퍼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한 번 더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빼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2차식까지만 가면 우리에게 이제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이 나오는 거죠.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5하고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5로 이제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방방정식을 이제 3번에서 나오는 거죠. 상방방정식을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낼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져 있으면 못 푸는 거죠. 푸는 방법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수분해나 방정식 같은 거는 딱 패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수학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암기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이제는 했잖아요. 근데 뭐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암기라는 요소가 아예 없진 않죠. 자, 이렇게 이제 다차 방정식인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차 방정식을 보는 순간 뭘 하고 있냐?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그러면서 이제 다 생각하고 있겠죠?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넣어도 0이 안 되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에 다차 방정식인 경우에 보면, 이제, 뭐 보자마자 아는 친구도 있겠죠? 딱 보자마자, 대칭인데, 오케이, 상방방정식이었어.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이제 상방방정식입니다 하니까 딱 눈치챘겠지만, 학교 시험지 나왔을 때 대부분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끝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집어넣으면 0이 될까 하면서 뜨는데, 안 나와요,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대칭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0으로 넣는 게 존재하지 않네?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개수들을 보면서, 대칭이다. 얘는 상반분면식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눈치를 빨리 채는 게 중요해요. 항상 뭐 보면 알겠지만, 눈치를 못 채면 답이 없어져요. 이게 임수정이 써서 계속 투영을 하고 잘못된 길인데 이런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상당히 많이 부립니다, 친구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똥꼬집 부르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시간도 가고, 그렇죠? 시간 많이 가져서 분수도 막 생각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많이 가는 거죠. 어차피 못 푸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0. 그 다음에 이제 얘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거의 뭐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야 뭐 단연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워낙 많이 그냥 머릿속에 다 돌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닐 수 있으니까 막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 a-2랑 a-4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제 x랑 x 플러스 1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많이 했던 애들은 한꺼번에 막 다 그냥 중간에 건너뛰어요. 많이 푼 애들은. 이제 x에다 이제 곱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또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공식을 이쁘게 써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x-1의 제곱 아닌가요? 얘가 이제 그래 공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x가 1이 중근이고요. 또는 x는 여기서 이제 근 구하면 2 뿔마 루트 3인가? 3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다차 방정식에서 보기차식과 상방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느낌적으로 상방방정식 정도는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3-4번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연습도 할게요. 잠도 깰 겸, 잠도 깰 겸, 연습도 할 겸, 뭐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졸리잖아요. 안 졸리나요? 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잠도 깰 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사중학교가 축제라고 하는데 성사중학교는 늦게 하는 편이네. 중학교 중에서는. 오늘이 또 백양고등학교 축제가 오늘이라고 있고 실근을 알파라겠다. 한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A까지 해놓고서 이걸 X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건너뛰세요. 열심히 해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중간 과정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뭐 처음이야 뭐 다 쓰겠지만 이제 숙련될수록 중간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죠. 자, 뭐 X 제곱 잘 나누고 있겠죠, 여러분들? 뭐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빠르게 되기를. 실근은 이쪽에서 나오네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에서 나오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네. 여기가 이제 실근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분수식이잖아. 보통 이제 여기서 실근 나온 거 알았을 때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1은 0인 거고 이제 알파로 나눠주는 거죠. 분수식이야. 이렇게 다시 알파로 나눠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실근인 걸 알기 위해서 판별식 쓰면 나오니까요. 여기서 실근인 거는. 근데 이쪽이 실근이냐 이쪽이 실근이냐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판별식 써보면 알겠고 다시 분수식으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알파로 뭐 넣고 뭐 x 나눠가지고 다시 분수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분수식으로 안 가면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아니 문까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눠가지고 분수식으로 해야지 곱셈공식 변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몇 번 꼬아놓긴 했죠 살짝씩.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어려운 문제.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은 다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서 다 배운 거죠. 뭐 전개하면 나오겠고요. 뭐 까먹었다. 전개하시면 다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빼기 4가 돼서 답은 32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일단 뭐 이렇게 이제 곱셈공식 변형도 갖고 오고 상관관계식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놨으니까 나름대로 시역 더하기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제 시역 더하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섞는 거는 뭐 상당히 고등학교 때 그냥 기본적인 섞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슬프지만 그래도 근데 개념서에 있는 것만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개념서에 있는 모든 문제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서 기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평균 정도 나옵니다. 수학 점수가. 근데 평균이 제가 낮죠. 획은 높지가 않아 원래 그냥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 봤을 때는 요거 하나랑 뭐 개념서 하나랑 문제집 하나 쉬운 거 하나 풀고
그것만 열심히 돌렸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5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에서 이제 문제집이 여러 개가 이제 슬슬 붙어야지만 이제 등급이 슬슬 올라가면서 중요한 건 근데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많이 풀어봤자 어차피 등급이 안 나와. 이게 이제 슬픔인 거죠.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개념이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막 문제 막 다 많이 풀어보고 막 때려 박으면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생각을 해줄게요. 나오지 않습니다.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 말아야 되는 게 항상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개념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편안하지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편하게 공부하는 순간 점수가 아주 편안하게 낮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절망하는 친구도 있는데. 암기식 교육으로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수학 점수가. 절대로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이제 미지수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이제 대표 예제 4번부터는 이제 미지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3차 방정 시간에 갑자기 미지수가 나와요. 뭐지? 갑자기 K라는 미지수가 보이시나요?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미지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건 오히려 더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K가 없어져야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3K 있죠? 여기 3이 있어야 돼. 3K 돼야지 없어지지 않아. 3으로 인수정리 쓰게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문자가 있으면 집어넣기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자가 없어져야 되잖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숫자 3을 집어넣어서 없애는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이 x에다 k 값을 집어넣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0이 될 때가 있어요. k가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인수정리를 쓰는데 좀 스펙터클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다 숫자만 있었는데 이제 막 문자가 있어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알파학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알파벳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뭐 알파벳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숫자보다. 수를 안 쓰는 거죠. 일반화시키기 위해 수를 잘 안 써요. 미지수가 겁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자랑 절친이 되셔야 됩니다. 수랑 절친은 초등학교 때 하셨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문자랑 절친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한번 3을 넣어볼까요? 3을 넣어보면 이제 9가 되겠고 9, 5, 45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27이군요. 3의 세제곱이. 아마 0이 되지 않을까? 느낌에는. 그 다음에 이제 3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6, 3,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3k. 3k 없어지고요. 45, 0 되죠? 3이 이제 근인 거죠. 이제 어떻게, 아니야. K가 없어지도록 이제 집어넣으면 보통 돼요. 오히려 넣기가 더 편해요. K만 보는 거죠. 난 다른 애 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3호로 조리투법을 쓰시면 돼요. 이제 또 개수는 1. 2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1차 함계수는 K 플러스 6. 상수항은 마이너스 3K라 놓고 3호로 이렇게 조리투법을 쓰는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 문제는 일단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인수분해하는 게 무조건 기본이에요. 인수분해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나와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재밌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문제 재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중군을 갖는다라고 해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 중군. 이때 우리가 이제 제일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판별식 0이다를 써요. 그리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왜 그러냐. 얘가 중군을 가지면 중군을 가져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앞에 3이라는 근이 있잖아요. 얘가 3이라는 근을 가져도 중군이에요. 왜 3이 있으니까. 그걸 빼먹는다는 거죠. 그걸 빼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 애들이 이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중군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쉽다. 판별식 내가 또 모르겠냐 하면서 이제 풉니다.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두 번째 걸 안 써요. 3을 근으로 가지는 걸 빼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이 중군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얘가 중군이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에 깔끔하게 쓰는 거죠. 짝수 판별식을 써서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면서 k는 1 하면서 너무 쉽네. 풀고 이제 정리 전타하는 거죠. k가 1이 되면은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 거예요. 모두 구하시오요. 모두 그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얘가 3이라는 근을 가졌잖아. 얘가 3의 근으로 갖는 거야. 그럼 중근인 거야. 그럼 3의 근을 갖는다고 어떻게 하냐? 여기 3 대입하면 0이 되면 돼. 이렇게 3의 근으로 갖는 거야. 간단하죠? 네. 왜냐면 참이 되는 x값이니까 3 제곱해서 0 되도록 k 값을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3의 근으로 갖는 거죠. 이번에는 얘가 x가 3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앞에 3과 3이 되면서 이제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빼먹기가 쉽다. 얘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다. 오다.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이런 거 빼먹는 겁니다. 장례 전사하는 거죠. 근데 맞은 줄 알았는데 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함정으로 넣기 쉽죠. 3을 대입해요. 어떻게 되죠? 9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다가 되겠고요. k는 뭐가 된다? 마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 3이 되면 3을 근으로 갖는 거죠. 중근되는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고요. 답은 그래서 마 3과 1인데 얘를 남이 놓치더라. 조심하자. 그런 겁니다. 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딱 봐도. 네. 그래서 이제 4-4번의 문제가 약간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4-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4-4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을 주면서 4-1번, 4-4번 한번 풀어봐라. 자, 근데 활용 문제가 나오네요. 대표 5번에. 3차 방정식 활용. 3차식 나오면 이제 보통 이제 부피로 많이 가죠, 부피. 2차식은 넓이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3차식 나오면 부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피 문제고, 차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그래서 그림 가로가 30, 세로가 20cm까지 등해서 정사각형의 귀퉁이를 잘라서 부피가 1000인 뚜껑이 없는 증류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은 이제 밑면은 어떻게 되는죠? 가로가 어떻게 되죠? 밑면의 가로가 30-2x가 되겠고요. 이제 세로도 마찬가지로 20-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x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0-2x, 20-2x에다가 x를 곱하면 몇이 된다? 부피가 나오는데 이게 1000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개해도 돼요, 사실. 근데 어차피 3차 방정식은 때려 맞추는 거잖아. 여기서 때려 맞춰도 돼요. 저기에서요. x 잘 대입해가지고 이제 1000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봤을 때 2, 3 이런 거 대입하면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왜 꼭 전개를 해야 되냐? 전개도 돼요. 근데 전개하면 이제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3차 방정식은 다 알겠지만 얘가 딱 보자마자 3차 방정식이네? 굳이 전개할 필요 있나? 그냥 때려 맞춰. 이렇게 가는 거죠. 어쩔 때려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때려 맞추나 전개하고 때려 맞추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제가 문제가 안 나와요. 때려 맞추기 참 좋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더 대입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잘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꼭 전개할 필요가 없죠. 아마 여기서 해설은 아마 전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입해보는 거죠. 느낌으로 보면은, 5 괜찮을 것 같은데, 5 느낌이 왔어요. 5 대입을 해보면, 얘 몇 대죠? 20이 되겠고요. 얘는 10이 되겠고, 5 하면서 1000이 나오네요. 완벽하네요. 답은 이제 5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5만 되냐? 이게 문제죠. 이제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면 이제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또 다른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이제 인수분해 좀 해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보통 문제는 5 하면 끝이긴 한데 대부분 문제가 가끔 보면 모두 구하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머지 근을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런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서는 뭐 슬프지만 이제 또 존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거죠. 슬프지만.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봐서 근데 거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 플러스 155x 마이너스 250이 나오는데 이제 얘를 이제 5로 조리제법을 써서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5일 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100가지 문제들 보면. 이렇게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5일은 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 50, 250, 0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x 근해 공식을 쓰면은 10 뿔마 루트 10의 제곱 100에서 50가 50이 되면서 10 뿔마 5 루트 2가 된다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저기. 어떻게 제곱한 거랑 역수치한 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거 녹화가